사실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말씀 중에 생각으로는 이해가 다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내가 갖는 것 같아. 그런 노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 원리적으로나 이해가 가는데 그런 노력.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네. 조금 한번, 그러니까, 역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자, 건강경에 왜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가. 결국 무화경이 이해가 되면은 그 말이 왜 그런지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삶은,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도의 삶. 도의 삶을,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뭡니까? 그냥 부처의 삶. 부처의 삶은 도의 삶이에요. 도의 상태를 부처라 이름하는 거죠.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작용의 이치, 이것을 불성이라 이름하는 거죠. 그렇게 작용되는 이치, 그것을 법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죠. 자, 부처의 삶은 어떤 거냐? 부처의 삶은 뭘 한다라는 삶이 아니라 항상 경험되는 삶인 겁니다. 자, 먹는다는 삶이 아니라 요즘 느껴지는 삶인 겁니다. 이걸 잡는다는 삶이 아니라 요 느껴지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삶, 부처의 삶에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경험됨만 있는 뿐인 겁니다. 먹는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고 이것이 경험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령 이걸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이걸 사서 이렇게 먹는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이거 먹는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경험되느냐라는 거, 이걸 항상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이걸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항상 지금 눈에 보이는 요것이라고 하는 요것을 가지고 전제를 해서 자꾸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게 아니라 뭐가 경험돼도 되겠죠? 네? 뭐가 경험돼도. 요렇게 경험돼야 되고, 우리는 맨날 요렇게 경험돼야 될 거와 경험되지 아니어야 될 걸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렇게 요 깨끗한 그릇에 요렇게 재야 요렇게 먹죠. 우리 집 개는 흙에다 해줘도 사실은 요 그릇을 이렇게 해주고 요 그릇에다가, 그래서 사실 우리 개집 앞에는 사람 그릇도 가 있고 해가지고 개가 쓰다가 사람이 쓰다가 이게 뭐
씻으면 그냥 사람이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아니, 계집 앞에 맨날, 어이, 우리 좋은 그릇이 다 계집 앞에 가 있기도 하고 이래. 근데, 걔한테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담아서 주면요. 물고 가서 저쪽에 가서 땅바닥에 놓고 와서 먹어요. 따뜻해서 먹어. 그러니까, 걔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가 없어. 없지요. 없지요. 사실 우리가 이게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 그러면 개나 사람이나 다 같은 자연이라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자연인데 개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자,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그리고 왜, 뭐, 타잔이라는, 영화나,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소설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무인도에 어쩌다 배가 난파가 돼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기절했는데, 그러니까 그 섬에 홀로 그렇게 남겨졌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몸만 됐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사회생활을 했어 하니까 거기서 배운 것을 최대한 쓰면서 살겠지요. 그런데 어린애가 응? 어린애가 그러면 사회생활을 한번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먹어 본 경험이 없는 어린애가 그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린애는 다 죽을까요? 그냥 그 야생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동물의 길이라는 게 따로 있냐라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즉 아직도 저 남미 아마존 밀림이나 그런 부족들, 아직도 태국이나 저쪽 라오스 그런 아주 깊은 그 숲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데 사는 사람들, 가령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르지 않나요? 그게 원래 사람 사는 길이 따로 있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떤 부인이 애완견을 이렇게 데리고 배려에 가다가 조그만 개가 서서 그 대로변에서 막 똥을 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걸 이게 다 치우고 가더라고요. 근데 대로에 어떤 사람 신사가 가다가 똥 말았다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털보다하고 영변을 보면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걔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사람이 이러면 그 뭐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가 살아가야 할 길과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은 다르지 않느냐. 사실 사람도 한번 그래 보세요. 아마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들 지나갈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는 거지. 집에서도 애완견을 들으면 뭐 걔네들이 아무 데서나 그냥 용변 막 보지만 사람이 집에서 와, 그런데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요. 정말 걔가 아무데나 그 용변 볼까요? 세상에 저는요. 우리 걔를 이제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한번 시키고 저녁에 한번 산책을 한번 시키는데 요즘은 한번 풀어놓기로 그래서 걔가 오줌 누고 똥 눌 때 말입니다. 얼마나 오줌 누를 자리 똥 누를 자리를 찾는지 아세요? 네? 오히려요. 사실 숲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데나 쌓여요. 걔는요. 자기 오줌 누를 자리 똥 누를 자리를 저는 그렇게 찾는 걸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엄청 가려서 한참을 이렇게 해서 자기 오줌 눌 자리 똥 눌 자리를 해서
누지. 사실은 정말 급하면은 어쩔지 몰라도 그 자리에 오줌 눌 때는 한참이나 이렇게 해서 냄새도 맡아보고 주의 다 해서 이렇게 오줌 누고 똥 누더라고 해요. 아마 사람들 숲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데나 대충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는 개 나름대로 사실은 그 오줌 누고 똥 눌 때 나름 그런 것들이 그것도 있는 거지. 단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뿐이죠. 그것도 생각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 아프리카 밀림 속의 사람과 도시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죠. 딱 어떤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작용되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작용으로 계속 바뀌어지고 있을 것일 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고 동서가 다르고 고금이 다를 뿐인 거죠. 그것은 다르다는 것은 원래 옛날에는 이래야 되고 지금은 이래야 되고 동양은 이래야 되고 서양은 이래야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은 경험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자꾸 변화돼 온 거죠. 지금도 계속 변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편히 놓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네.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사실은 별로 옷 입고 자랐나요? 애들 다 그냥 아랫도리도 훌렁 다 내놓고 살지 않았나요? 그리고 사실은 어릴 때 화장실이 뭐 변변히 잘 가르쳐진 지금도 인도에는 인도 시골에 가면은 마을에 화장실이 없다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어디에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어디인가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저렇게 남자 여자도 있고 어른 애들도 있는데 마을에 어떻게 화장실도 없이 저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래 왔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불편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이 생각에 지금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산다. 마음 편하게 산다. 자, 마음 편하고 안 편할 게 없는 거죠. 마음 편하고 안 편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떤 생각도, 어떻게 작용되는 생각도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도 아니에요? 항상 하는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으로 지가 일어났다가 지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뿐이죠. 뭔가 창피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생각 또한 지가 일어났다가 지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지가 일어나서 지가 사라지는 것이지 내 생각도 아니요 내가 한 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무화경의 개수에서 해야죠. 나의 것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내 생각도 아니라고. 그럴 뿐이면 이러면 신경 쓸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불편함이 뭐가 있는 거죠? 불편할 것이 아닌데 그냥 편하면 되지요라는 말이 그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내 신발은 돌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와 뭐가 달라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미디 같은 삶인데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삶인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이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코미디 같은 삶인데 전혀 심각하지 않는 것을 막 심각해 하는, 아니, 전혀 이 문제되지 않을 것을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런 거죠. 스스로는 엄청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생각에 한번 빠지면은, 저도 두려운 생각이 들으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면 두려워지잖아요. 예. 즐거운 생각이 들면 즐겁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는 걸 자꾸 이렇게 느껴보고 그러다 오래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의 것들이 그냥 계속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는구나 그런 걸 감이 좀 잡히니까 요새는 이렇게 감정에 그런 기쁨이나 그런 들뜸 막 그런 거 좀 둔감해진다고 해요. 몸으로는 뭐 그렇게 자극돼도 예.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데가 동네에서 저 공동묘지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낮에도 공동묘지 옆에 가면은 사실 뒤에 뭐가 꼭 따라오는 것 같고 자꾸만 뒤가 돌아 보이고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상어지방 사람 죽으면 상어 있다니. 예, 상녀. 그걸 상녀막? 상녀 지는 예. 지나고 엄청 예. 사실 우리 할아버지 이 방 옆에 그 사랑채 그 대청에도 이 상녀 틀이 항상 있어요. 요 위에다 이렇게 뒀어요. 이제 그 하면은 꽃 만들고 그때는 상녀도 다 집에서 만들어서 했으니까 그 있었는데 사실 그런데 제일 무서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뭔가 가령 한밤중에 묘지 있는 데라든가 또는 그 생각만 해도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캄캄하고 밤에 그러면 꼭 무덤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뒷덜미로 팍 잡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옛날에는 전부 다 염도 직접 다 하고 그런 과정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이장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무덤을 파서 뼈도 이렇게 추려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런 데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가장 무서웠었는데, 어릴 때는 가장 무서웠었는데, 사실 그거는 몰라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의 두려움이었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1시간 전까지 그냥 나와 똑같은 이렇게 손잡고, 그때는 뭐 아버지야라고 하고 이랬다가 숨 딱 떨어지고 나면 바로 시체라고 무섭다라고 사실은 이런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도 뭐는 그 면에 면장님이 오셔서 둘러보러 와가지고는 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시골에 살면서도 거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을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곳들 하면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늦게 가면은, 캄캄하면은, 그때 후레쉬 잡고 가든가, 가서 닭장 이 골짜기, 지나 저쪽 골짜기 가서 다 하고 해도 전혀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섭다, 안 무섭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 생각의 내용에 얽매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치를 몰라서, 요런 것이 뭔지에 몰라서, 그래서 두려운 것일 뿐이죠. 무섭다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그런 것이 돼서, 설사, 소리가 캄캄한 데서 들리면은, 여기가 쭉 선다고 해서, 선다라고 하는 이거는 작용이 돼도,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요거는 여전히 작용이 돼도, 이제 옛날처럼 막 죽으라 내 빼는 이제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문화적인 어떤 사람도 문화적인 차이로 해서 이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일주일 열흘씩 갔다 오면 구경하고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가서 이제 한 4개월 있다 왔어요. 사람에 대한, 미국 사람에 대한 관점을 좀 보고.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했죠. 미국 사람들은 보면 하루에 여러 번 만나도 인사를 해야 되고, 안에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해야 되고, 조금 너무 불편하게 하면은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그러고 옷은 어디를 가거나 반바지 입고 그냥 완전히 한국 사람 기준으로 예의 없이 그냥 아주 예의 없이 한국 사람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표정이라든가 그런 사고는 보면 한국 사람은 되게 공격적이고 화가 막 나 있고 금방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다음에 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부딪히면은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고 너 볼 일 너 보고 나 보들 나 보고 그러고 옆에 사람이 뭘 하거나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점으로 보면은 옷도 자유스럽게 입고 다니고 그런 좋은 점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 그냥 어려움 느끼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남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 그런 것이 참 좋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금방 화가 나서 막 하는 사람처럼. 근데 이제 장단점이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1등을 해야 되고 공부도. 그럼으로써 또 좁은 나라에서 자원이 없지만은 또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다 다르죠. 결국에는 좋다 안 좋다라고 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다 안 좋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불편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보이는 모습들이 가령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처럼 그래야만 편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그런 대로 미국은 미국 그런 대로 일본은 일본 그런 대로 유럽은 유럽 그런 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그런 대로 한국은 한국 그런 대로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로 불편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냥 그대로 불편이 없게 되겠느냐는 거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함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집안에 있을 때는요, 아파트 안에 살거나 집안에 있을 때는 겨울 돼도 그냥 속옷만 입고, 그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속옷만 입고 있으면서도, 집안에서 부부가 같이 있으면은, 여자도 그냥 속옷만 입고, 남자도 속옷만 입고 있다 하더라도, 불편할 거 있나요? 잘못된 거 있나요?
근데 왜 집 밖에만 딱 나가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조금만 입고 다니든 어떻게 입든 별 상관 안 하죠. 응? 별 상관은 사실은 상관할 게 아니죠. 도대체 사람이 뭘 가려야 된다. 가려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럼 입고 나오든가. 아니 원래 다 벗고 나가놓고는 아니 가려야 된다? 얼마나 가려야 되는데요? 이 치마가 짧으면 안 되고 좀 길어야 되고 이전에 우리 한때 그럴 때 있어요. 무릎 위로 뭐 몇 센치인지 지르가는데 미니스커트 재고 뭐 머리 장발 단속한다고 뭐 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이게 그냥 내 좋은 식으로만 생각하고 살자 마음 편하게 예. 이렇게 살게 되면 말이죠. 아니 저는 지금 내 편한 대로 살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닌 겁니다. 도대체 옳다 옳지 않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기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은 저도 지금 이제 그런 생각보다 좀 자유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예. 결혼식 갈 때는 넥타이 메고 가야 되고 양복 입고 가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하면 예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편해요 그게. 예. 그런데 제가 혼자 불편해 갖고 남들이 그 결혼식장에서 뭐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개인의 무슨 뭐 공격을 받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복 입고 가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불편할 거다. 가령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데부터 많이 자유로워져서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때부터는 길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아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한다든가 할 때도 사실 자기 나름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부모가 아직도 여전히 간섭을 해서 좀 적당히 타협 때문에 어정쩡해요. 아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은 이제 정말 뭐 옷도 가령 따지지 않고 편한 대로 그냥 입으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굳이 장소도 형식도 아마 따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이렇게 결혼식에 정장을 갖추고 오는 것이 더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불편하고 누가 불편하지 않냐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어차피 그 오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결혼식에 또 새로 재밌는 게 있대요. 어떤 거냐면 결혼식 할 때 축하 공연을 하는데 막 신랑 신부가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재밌더라고요.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뭐 드레스 입고 막 신부가 막 춤을 추고 신랑 그 신부 부모도까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가까이 딸이 있답니다. 결혼식은 하늘에서.
자,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예절이니 윤리니 도덕이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결국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결국 누군가의 생각을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됐던가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한 집안에 도대체 제사 예절이라고 하는 제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 집안에는 제사상에 개고기가 꼭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위조 때 그렇게 형식 논리를 좋아하는 그 유교에서도 가가례라고 해가지고 나무 집안 제사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각 집안에 그 집안에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진술을 하든 순서가 어떻게 되든 뭘 올리든 그렇게 엄격한데도 반드시 모든 것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제사 가지고 맞다 안 맞다는 예, 그러니까 가가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각 집안마다 그냥 그 집안에 맞는 거지. 뭐 요즘 뭐 어디 뭐 표준 제사상 해가지고 뭐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양반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안에서는 그 집안에 맞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관습, 뭐 이제 거기가 그 비유인데, 저는 어디 동창 모임에 호텔에서 행사를 항상 하는데 어느 한 번 항상 잠바 입고 와요. 항상 잠바를 입고 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돈도 많고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 양반 그러면 오지를 말든가 그러지. 그 호텔에서 항상 하는데 항상 잠바 입고 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도 저 양반 잠바 입을지 모른다 생각하는데 양복을 입었더라고. 넥타이 메고. 이제 그런 배양반들은 돈도 많고 이제 그런 경우 그거 조금 또 비유자랑 뭔데 계삼촌이 되게 잘 살 때는 그 잠바도 뭐 빨지도 않는 잠바를 항상 되게 입고 다녔는데 뭐 하다가 조금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때는 항상 양복에 넥타이 메고 다니다가 그때는 항상 그래서 어른 것이 뭐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호텔 행사에 항상 잠바를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사회 관습이라든가 지금 문화가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너무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아버님이 다녀오시면 꼭 마당에 내려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뭐 마루에 하든지 뒷담에서 하든지 그러면 막 옛날에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아마 달나라로 가면서 변한 것 같아요. 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이대로 변한 대로.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물이나 현상 자체에 무슨 뭐 선이다 악이다 뭐 더럽다 깨끗하다 옳다 그러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그런 사물이나 현상에다가 뭐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 가치를 부여해 놓고 오히려 거기 내가 속박을 받는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냥 내 편하게 내 나름대로 그냥 다 가치를 매겨서 그냥 편하게 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안희정이 뭐 미투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내로남불이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파렴치한 그런 뭐 불륜 행각을 저질러 놓고 남들이 막 비난을 해도 아 나는 아주 멋진 로맨스를 했다. 뭐 본인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가치를 부여해 놓고 하나도 뭐 저기 뭐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나는 아주 멋진 로맨스를 했을 뿐이다. 예.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은 뭐 내로남불이라고 남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겠죠. 진정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다면은 네. 그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손가락질을 하든 어쩌든 파도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냐. 부처님은 가령 그 내로남불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는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편하시면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한다고 불편하게 여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이제 잘못 투사된 내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불륜이다 이렇게. 예,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삶에서 잘못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잘못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단지 어떤 것은 일어난 사실일 뿐인 겁니다. 일어난 현상일 뿐인 겁니다. 자, 그것이 남들이 보면 그래 불륜일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거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실은 그냥 일어난 사실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미화하거나 맞다로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과 몸의 작용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스스로를 경험해 보시고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것이 그렇게 작용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매 순간이 달라지는데 가령 어느 한순간 작용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영원한 마음도 아닐 텐데 어느 한순간 일어난 것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문제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데 항상 어떤 생각에 매여서 생각으로 삶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항상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문제지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문제인가요? 어떤 것은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은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부끄러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도 그 문화적인 그 영향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끄러워야 될 것이 원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령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미테랑도 마찬가지고 미테랑 대통령도 그러고 프랑스 대통령에서 가령 대통령 있을 때 바람 피워도 뭐라고 안 그러고 뭐 사생아가 있어도 대통령 되는데 결격 사유 없다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한국 같은 뭐 다른 뭐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럴 때 또 부끄러움을 느끼고 문화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니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문화적인 산물일 뿐이고 관념을 이해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가령 절대적으로 부끄러움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요. 그 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한 번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부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간통인이 불륜인이 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통인이 불륜인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생기고 결혼 안 하면은 안 생기고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자, 문제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괴롭고 괴롭지 않고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부끄러움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거면 전부 다 부끄러움이 경험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문화적인 산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구애받을 필요가 아니, 불륜이다라는 것이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가령 이 불륜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 이 관념이라는 것이 문화적 산물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외국에 미국 같은 데서는 서로 좋아하면 같이 살고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 헤어지고 이러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안 좋아하는데 같이 살아야 된다? 좋아하는데도 같이 안 살아야 된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결혼을 하지요? 그러면 뭐 자손 두기 위해서 결혼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자연스럽게 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그 작용이 말입니다. 예.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 문화적인 문화적인 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령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럴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가령 집안 어른들 눈치도 보이고 집안의 명예도 보이고 자식도 보여서
이혼하지 못하고 산다고 그런다면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그거 완전히 위선자들 아니야? 어? 라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같이 사냐? 어?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거 이순자들 아니야? 아니,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 같이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아마, 그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선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 가서, 아주 부부 잘 지내는 것 척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게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만을 전제로 해서 살고 안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에 대한 관념이 달라서 그렇죠. 외국인도 당연히 결혼을 합니다. 자, 우리 좋으니까 같이 살자,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으니까 그럼 결혼을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결혼해서 자녀를 둡니다. 뭐가 다르죠? 다른 게 뭐가 있죠? 우리 우리 천대 아주 어렸을 때는 얼굴도 안 보고 예. 결혼해가지고 예. 이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예.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꼭 사랑해서 사는 것은 꼭 아닐 거예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뭐 주변의 사람들 보지만은 이혼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사랑 문제만 가지고 뭐 이혼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군대를 가가지고 자기 결혼을 했었는데 해가지고 자기를 낳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어떻게 해서 바람을 펴가지고 애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잡해졌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사랑하고 그런 뭐 그렇게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딱 원만한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사정은 절대 나는 이혼은 없다. 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니까 세상이 되게 복잡한 것. 복잡한 것을 자기가 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혼을 자기가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도 있지만 세상에 되게 복잡하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거, 사랑 안 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니까 자기는 절대 이혼이라는 자기 사전은 없다. 저는 공감합니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이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가령 미국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결혼을 10번인가 했답니다.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느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미국 문화에서 그러니까요. 자, 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라는 것이 바로 일종의 관념입니다. 가령 그 사회에 오래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또한 계속 바뀌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옛날에 가면은 모계 사회 때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북의 사회죠. 북의 사회라고 이야기, 지금은 일부 1처제니까 사실 목에 북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성을 이렇게 쭉 따른다는 것은 북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성을 쭉 따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 엄마 중심이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목의 중심의 사회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 가면요, 가령 우리나라는 이력서 하면은 아버지 이름을
항상 쓰도록 돼 있죠. 우리나라 여권에는 아버지 이름을 쓰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을 이렇게 쓰도록 돼 있죠. 사우디에는 이력서라든가, 사우디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엄마를 표시해야 돼요. 아버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어디에 낼 때, 여권이나 이런 거 낼 때, 항상 엄마 이름과 엄마 성이 들어가요. 아버지 성은, 아버지 이름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여권 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에 들어갔는데 비자 발급받을 때는 희한하네. 아버지 묻지 않아요. 엄마 이름 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사우디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엄마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자기들 나라가 그러니까. 성씨가 그러면 어머니 이름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기본 아버지 성씨도 따르기는 하는데, 이 아버지의 부인이 많으니까, 항상 그 형제간을 구분하려면은 엄마로 구분해야지, 아버지로 구분하면은 도대체 형제간에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 만나보지 못한 형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도 좀 그러지만 자, 일본도 그런다는 거. 예. 아니 그것은 떠나서 재산 같은 거 할 때 딸이 우선이고 예. 여자가 우선이고. 예.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법은, 그런 어떤 윤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산물이다 보니까, 그 사회의 산물도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다 어디서, 사실은 유교 문화인 거예요.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인가요? 우리나라 문화인가요? 예? 중국 주자학의 영향 아닙니까? 도대체 중국에서도 요즘 중국에서는 정작 유교가 판을 치는 게 아니라, 그는 도교가 오히려 더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와서 더 주자학 해서 집안이 어떻고 저쩌고 나오지, 중국도 별로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중국 여자들은 집에서 여자들이 밥 안 한대요. 주로 집에서 요리하는 거 남자들이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령 같이 직장생활 하면은 아침은 대부분 밖에서 사서 먹지, 사서 가지 집에 요리하는 데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주자학, 우리가 유교 영향이 크다고는, 유교가 우리나라 원래 있었던 건가요? 도대체 유교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신라말 고려 초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것 또한? 유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만 힘들었어요. 여자들은 혼자서 맨날 그냥 고심하면서, 남자들은 여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별짓을 다 해도 여자는 집에서 참고 살았다니까. 예. 그런데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점점 이제 또 여자 중심의 사회가 가다 보면 아마 나중에 남자들이 또 뭐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예절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래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삶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 다 불편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도 상관없고 안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가령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라면 그래야 되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땅덩이가 전 세계 땅덩이 중에서 얼마나 되면 우리나라 사람 수가 전 세계 사람 수에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것이 정말 옳다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 보고 가서 미개하다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아라고 가서 그래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럴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께 맞다라고 고집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런 줄 아신다면은 그렇게 가령 결혼식에 가실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시고 가셔도 좋아요. 대신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일 뿐이니 그래도 불편하지 않고 안 그래도 불편하지 않는 바로 이 이치를 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불편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원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를 들면 요즘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속옷 입고 나오는지 겉옷 입고 나오는지 저게 속옷인지 겉옷인지 겉옷을 입고 나오든 속옷을 입고 나오든 사실은 다 벗고 나오든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벗고 나왔어요. 죽을 때도 다 벗고 가요. 도대체 이 옷 속에 있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옷을 입고 막 그래야 되죠? 왜 짧은 옷 입고 긴 옷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왜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가령 어떻게 보면 이 유교의 영향이 큰데 사실 그것도 유교가 잘못된 유교의 영향이 큰 거죠. 잘못된 유교의 영향이 큰데 그런 유교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뭐 달릴 거 다 달리고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생긴데 다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거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벗고 있다 한들 이상할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저 어디 프랑스 어디 가면은 뭐 누드 해수욕장 뭐 누드촌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사실 뭐 이상할 게 있나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는 왜 서로 부끄럽습니까? 사실은 관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일 뿐인 거예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령 요즘 다큐멘터리 찍어온 데 보면은 여자들 다 가슴 내놓고 살잖아요. 아직도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간 사람이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래 우스갯소리 이런 거예요. 종로바닥에서 가령 오줌을 싸면은 오줌 싸는 사람이 부끄러워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민망해할까요? 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기 생각 때문에 민망한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런 부족, 저기 남미의 그런 그 밀림 속에 있는 부족들 가슴 다 내놓고 살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야 저래가 저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고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도대체 우리의 예절이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기준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편함, 이 모든 것은, 모든 괴로움은 다 바로 그 관념, 즉 그 관념인데 그것은 절대적인 원래 그런 당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이치를 몰라서 몰라서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무지, 그 무지 때문에 불편한 거고 바로 관념이라는 것이 바로 무지다라는 것인 겁니다. 모든 예절이니 예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무지다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없애야 된다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지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를 무지인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지가 무지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 모든 불편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 조금 덜 불편하자 그러면은 관념이 조금 약하면은 사실 관념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불편이 조금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념이 조금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관념이 조금밖에 없다.
사실은 이와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모든 데 기준이 있죠. 밥 먹는데 지금 아침에 눈 떠서 생활하는 일상생활에 밥은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반찬은 몇 가지 해야 되고 반드시 국은 있어야 되고 또 국에는 뭐 조미료는 안 들어가야 되고 뭐는 들어가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전부 다 기준이 있는 사람, 관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불편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가령 새로 며느리가 한 사람 들어왔다. 이 며느리가 도대체 이 시아버지의 그런 기준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서 다 맞춰주겠어요? 그러니 그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나 아무 기준 없어. 나는 그냥 밥국만 있으면 돼. 밥국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이 편하지요. 편한 것 같지요. 편한 것 같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서 밥국만 해주면 밥하고 국만 있으면 뭘 해줘도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밥국만 있으면은 괜찮아. 나머지는 다 뭐 어떻게 해도 좋아. 어떻게 해도 좋아가 기준인 거예요. 이게 관념인 거예요. 없을 것 같죠? 관념은 요만큼만 있어도 결국 전체가 다가 있는 겁니다. 꼭 있어. 그래서 사실 이 관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관념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고 관념이 요만큼이나 있다는 것은 관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삶의 근본적인 자유, 무지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은 적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인 겁니다. 관념이 없으면 뭐하나 돼. 그래서 이 복잡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어서 작용되는 것을 어떤 원칙이나 원칙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규정함 없이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를 아는 것, 작용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이러면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당연히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면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라면은 벌써 됐겠지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삶이 끝없이 괴로운 이유인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 줄 안다면 지금까지 경험해서 그런 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뭘 하려고 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알게 돼요. 어떻다라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알게 돼요. 어떤 것인지를. 바로 그러면은 깨달아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